이번 강의는 비즈니스를 한 줄로 표현하기 카피라이팅 시간입니다. 창업 아이템의 사업성을 고객의 뇌에 한 번에 기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나의 제품을 고객에게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는지 다뤄보겠습니다. 챕터 1에서 능동반응과 수동반응 광고를 살펴봤는데요. 카피라이팅은 고객의 눈에 띄게 하는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수동반응 광고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지나가면서 눈에 띄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늘 그 강의에서 그 수동반응 광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보이는 화면에 보이는 두 가지 예시를 보면은 여러분들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어떤 것인가요? 아마도 가운데에 진하고 크게 적힌 문구, 그게 카피라이팅이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광고를 한다고 했을 때 카피라이팅은 어떻게 써야 할까요? 저희가 하고 있는 월간 모객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월간 모객에 저희가 수동형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눈에 띄는 문구 두 개가 보이실 겁니다. 먼저 이미지에 보이는 1일 1 포스팅 하지 않고 모객하는 6단계 비법이라는 그 제목과 그리고 가운데 있는 온라인 모객 기술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제목이 줄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게 좀 더 매력적인 카피로 보이시나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고객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대부분의 고객들은 그 1일 1 포스팅 하지 않고 모객하는 6단계 비법에 대해서 많은 매력을 느끼고 저에게 신청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온라인 모객의 기술이라는 그 카피 자체가 직접적으로 뭔가 어떤 와닿는 느낌보다는 조금 어떤 해석이 필요한 느낌이 들지만 그 1일 1 포스팅 하지 않고 모객하는 6단계 비법이라는 그 카피를 봤을 때는 포스팅을 하고 있는 블로거들이나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에서 피드를 하는 인스타 팔로워들 그런 분들이 봤을 때 좀 더 매력적으로 그리고 직접 도움이 되는 카피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6단계 비법이 도대체 뭘까? 1일 1 포스팅 하지 않는 거기에 대한 호기심이 자극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서 많이 매력을 느끼는 카피로 보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수동이든 능동이든 광고를 하는 목적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하는 이 강의는 온라인 모객의 기술, 그래서 고객을 온라인에서 더 많이 모으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여타 다른 마케팅 강의하고는 조금 목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강의는 고객의 그 더 많이 모으기 위한, 고객의 DB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 모객을 위한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이 고객에 대한 DB를 더 많이 모을 수 있을까? 왜 이 고객의 DB를 모으는 게 중요하냐면은 이 고객의 DB를 모았을 때 그 고객의 DB를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구매 전환까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고객의 DB를 조금 더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격적으로 이 광고에 대해서 저희가 두 가지 예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비즈니스 저희가 이제 온라인 마케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실제 현업에서 필드에서도 많이 좀 혼란이 있는 부분이, 마케팅은 홍보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이 뭐 틀렸다고 할 수는 없겠죠. 마케팅이라는 것은 홍보를 하는 게 당연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제가 여태까지 이런 모객을 해서 성과를 만들어내면서 제가 깨달은 깨달은 것은 온라인 마케팅을 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저는 고객을 모으기 위한 거라고, 그래서 고객의 DB를 확보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이 두 가지 예시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왼쪽에 보이는 이 창업 신데렐라를 찾아라 라는 이 웹 포스터는 제가 실제로 2018년에 이 경진대라는 모객을 하면서 했던 이런 웹 포스터이고요. 오른쪽 보이는 B라는 포스터를 보시면은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는 그 유스타 6기라는 어떤 스타트업 멤버들을 모으는, 그래서 스타트업 기업들을 발굴하기 위한 어떤 공모를 하는 웹 포스터입니다. 두 가지 포스터에 대해서 이제 각각 분석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저는 이제 뭐 홍보라는 관점이 아니라 어떤 두 가지 포스터 중에서 어떤 게 좀 더 많이 모객이 될 것인가, 참여자들의 모집이 더 잘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점을 한번 두 포스터를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스터를 이제 제가 포스터에 대해서 분석하는 관점에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월간 모객에서는 모객 효과를 판단할 때 세 가지 기준을, 첫 번째 고객에 대한 혜택, 그리고 차별점, 그리고 상호작용을 보고 있습니다.
그 각각에 대해서 좀 자세히 포스터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A 포스터입니다. A 포스터 같은 경우에 이제 혜택이라는 부분이 어떤 혜택이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사실 여기서 보시면은 포스터 상에서 수상자 지원이라고 해서 이제 간단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상 내역, 자금 지원, 판로 지원, BI 입주라는 내용인데요. 사실 혜택이라는 내용을 적힌 내용을 보면 사실 좀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뭐 상금이라는 부분도 사실 금액적으로도 조금 큰 부분은 아니고, 자금이라는 부분도 뭐 기재는 되어 있지만 사실 이런 기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판로 지원, BI 입주도 지금 뭐 나와는 있지만 이게 그렇게 아주 매력적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차별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이런 공모하는 것들에 비해서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사실 이제 제가 만들었을 당시에 그 2018년 만들었을 당시에 차별점을 본다고 하면 사실 뭐 디자인으로 차별점을 두려고 노력을 했지만 사실 그 부분은 우리가 보는 고객들에게 그게 어필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보이지 않았던 걸로 보이고요. 상호작용이라는 부분은 사실 이제 이런 대회를 열었을 때 참여한 사람들의 어떤 후기, 반응을 좀 표시를 해주는 내용이 필요한데, 사실 이 포스터 자체의 내용을 보면은 이 모집을 하고 있는 이 모집자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는 내용이 좀 담겨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 커뮤니케이션, 고객들, 참여자들이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어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야지 여기서 좀 더 반응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한번 알아볼까? 그래 한번 참여해보자라는 그런 반응이 생기는데, 사실 이제 참여 모집하는 사람의 입장만 너무 이제 드러나다 보니까 그런 상호작용도 조금 부족하게 보였던 거죠. 두 번째 B 포스터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B 포스터에 대해서 나타냈을 때 첫 번째 혜택 부분은 철저히 이제 고객이, 그러니까 참여자, 창업자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관심 있어하는 혜택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팁스에 대한 어떤 지원 혜택,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유스타 2에서 5개의 성과라고 해서 몇 개의 팀이 여태까지 선발이 됐었고 육성이 됐었고, 그래서 몇 개의 팀이 팁스에 선정이 돼서 기술 창업 지원을 받았고, 몇 개의 팀이 투자 유치를 시드 투자를 받았다. 그래서 총 몇 개의 팀이 여태까지 외부 투자 유치까지 받았다는 것을 숫자로 보여주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내가 여기 이 사업에 참여를 하면 이런 혜택을 내가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What we offer라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당신이 여기서 받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혜택이나 그리고 어떤 그 차별점, 그리고 다른 대회와의 차별점을 아주 명시적으로, 그리고 많은 포스터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팁스부터 시작해서 시드머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고, 이게 이 사업의 다른 사업과의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명확하게 눈에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호작용 부분을 살펴보면은 이제 멘토라는 부분, 아래쪽에 멘토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사업에 창업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제 투자자들, 멘토들이 어디 기관에 누구인지 이름이 나와 있고 그 사람의 얼굴까지 나타나 있어서 실제로 내가 이 사람을 멘토로 내가 활용할 수 있겠다, 멘토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는 거를 이 포스터를 보고 있는 고객과 창업자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뒀고요. 그리고 그 멘토스라고 보인 부분 위에 그 QR 코드가 나와 있죠. 그 QR 코드에 통해서 그래, 내가 이만큼 관심이 있으니까 내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됐을 때 가운데 있는 그 QR 코드를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바로 그 정보를 알아볼 수 있고 신청할 수 있도록 이제 상호작용까지 잘 세팅을 해놓은 그런 포스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고 세팅이 이 세 가지 혜택, 차별점, 상호작용이 잘 세팅이 된 광고 같은 경우에는 보다 많은 모객 효과를 낼 수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다음에 비즈니스 한줄 표현하기 통해서도 이런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고객에게 매력적인 카피라이팅에 대해서 다른 두 사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제가 실제로 했던 부동산 경매에 대한 모객에 대한 사례입니다. 첫 번째 왼쪽에 보이는 사례는 제일 처음에 이제 카피라이팅에 대해서 좀 알지 못했을 때 시작했던 그런 카피라이팅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피라이팅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이제 공부를 하고 알게 되면서 그런 걸 적용했던, 카피라이팅을 적용했던 이제 사례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일단 그런 광고인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특징이 아까 말씀드린 혜택이나 차별점이나 상호작용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잘 드러나지 않고 이제 언제 무엇을 한다, 개최한다 이런 내용이고 소액 투자라는 아주 간단한 단순한 정보만 나와 있어서 사실 이 광고를 봤을 때 그리고 이 문구를 봤을 때 그 카피를 봤을 때 고객이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내용들이 있죠. 오른쪽 사례를 보시면은 10배 경매학교 특강 투자 수익률 1000% 노하우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문구를 카피를 만들기 전에 이 강사분하고 이제 미팅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어필하면 좋을지를 한번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했었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이제 임대를 놔서 임대 월세 수익을 내는 재테크가 아니라 단기 매매로 해서 부동산 물건을 사는 거를 팔아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 그래서 자기가 투자한 금액의 10배, 그래서 10배 이상을 수익을 거둔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본인이 경매 강의를 통해서 이제 수강생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분이신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부동산 같은 경우에 재테크의 특징은 사람들이 관심이 가장 많이 갖는 부분은 그래서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얼만큼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지를 궁금해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카피를 통해서 표현했을 때 이 강의를 수강생이 수강을 했을 때 실제 자기가 투자했을 때 10배 이상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는 그런 카피를 여기 직접 표시를 했고요. 그걸 좀 더 표현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1000%라는 숫자를 표시를 했고, 그리고 그거를 그 1000%의 노하우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이 강의를 통해서 알려주겠다는 그런 내용을 한 줄 카피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강의의 가장 큰 특징은 10배 수익을 거둔다는 거, 그리고 단기 매매를 통해서 소액 경매로 단기 매매를 통해서 거둘 수 있다는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문구를 클릭했을 때 그 안에 이제 앞으로 다룰 랜딩 페이지도 있는데요. 그 랜딩 페이지 안에서도 이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많이 걸어서 실제로 좋은 결과를 얻었던 그런 이제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포스터나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객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고객의 DB를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모은 고객을 DB를 어느 장소로 데려오고 어떻게 세일즈 하느냐가 사실 중요합니다. 고객 DB를 많이 모아서 내가 원하는 장소에 물건을 팔기 위한 건데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DB를 다른 경쟁자들보다 더 많이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강의 통해서 좀 더 많이 이 고객의 DB를 더 많이 모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많이 모은 고객들에게 내가 팔 상품을 더 많이 팔 수 있는 방법을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차트부터 좀 자세히 다룰 건데요. 이제 먼저 이제 이런 카드 뉴스나 이런 웹 이미지를 만들 때 사실 이제 우리가 전문 디자이너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지 참 막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팀이나 이런 데 보면은 마케팅하는 그런 전문가, 그러니까 디자이너들 같은 경우가 따로 어떻게 하면 채용을 해가지고 디자이너들이 이런 디자인 작업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저는 제가 이제 1인으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할 때는 사실 이런 디자인들을 제가 디자이너들에게 일일이 다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직접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 모객 기술 광고를 할 때도 이 광고에 대한 디자인, 카드 뉴스, 그리고 이런 수동형 광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직접 이 광고 이미지를 제작을 해가지고 광고를 했던 내용이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이런 광고를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가격 부담도 없고 사용하기 좀 편리한 미리 캔버스를 한번 사용해 보시라고 권해드리는데요. 미리 캔버스 같은 경우는 일단 회원 가입만 하면은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고, 템플릿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디자인 툴들이 이미 다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 보신 이런 이미지들도 제가 얼마든지 만들어 가지고 디자이너 수준만큼, 디자이너가 만든 것만큼의 퀄리티를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자인에 대한 부담을 별로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제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객에게 어떤 혜택, 어떤 매력을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그거를 카피로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디자인은 이런 툴들을 활용하면 된다고 보시고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다음 강의에서도 그렇고 계속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니까요. 강의를 통해서 배운 내용들을 잘 한번 학습해 보시고 복습해 보시고 꼭 자기 것으로 만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챕터 2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챕터 2 비즈니스를 한 줄로 표현하기 카피라이팅을 다뤄보았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배운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고 충분히 연습하고 적용한다면 카피라이터만큼 광고 문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챕터 2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 챕터 3 판매할 장소 정하기 온라인 플랫폼에서 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